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의 첫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흐름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2000.6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2000 훨씬 위로도 올라갔다가 현재는 또 2000선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2포인트 상승한 1996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2%나 급등하면서 107만 5천 원선 회복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IT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 급락이 있었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현대차가 1% 조정이 나왔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강합니다. 현대차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37% 오른 66,8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4% 강세 보이면서 28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지난 금요일에 3%대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밀립니다. 40만 9천 원 선을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현대중공업 오늘 장에서 1.2% 밀리면서 3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군요.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약과권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3% 급락이 나왔었고요. KB금융 역시 2% 하락을 했었었죠. 자, 하이닉스가 0.37% 밀립니다. 2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S오일이 오늘 2.5%나 급락하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4.5%나 밀렸었습니다. 한 2거래일 동안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1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석유주 중에서는 호남석유가 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LG전자의 등락은 엇갈립니다. LG전자가 강보합권, LG는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1.9% 상승한 2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 강세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포인트 상승한 530으로 출발했고 529선에서 지금 거래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셀트리온이 1%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밀립니다. 3만 5천 원 선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 지난 금요일에 3.6% 급등했었는데 오늘 1% 하락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 있고요. CJ ENM은 1.2% 하락이고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지난 금요일에 6%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3% 가까이 더 밀리면서 10만 8,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FA는 2.8%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2%대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SME 강보합권, 네오이즈 게임즈가 1.27% 오른 4만 원 선 회복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비례 실적이 작년 같은 동기 대비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게임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S가 4% 급등한 19,800원 선에 좀 이어지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1.5% 강세, 그 밖에 태용이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부의 첫 코너죠. 이재광의 청기누설 시간 갖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로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 고점대 진입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라라는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무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리 제안크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불안한 시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해도 불안하고 또 하락을 해도 불안하고 진짜 어떻게 보나 여러분들 투자 판단을 요구하는
어찌 보면 다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할 때마다 모두 그 일일이비한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투자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 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은 명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식시장 이외에 온통 좀 우리를 좀 슬프게 하는 것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죠. 안톤 쉬냐기 이라는 분이 졌던. 그래서 주시장을 제외하는 맨탕 그런 모습들이 연일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더군다나 요즘 선거철 앞두고서 더 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재차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20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오늘 아침 시초가는 그리스의 긴축안 의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출발했죠. 그러나 조금 전에 다시 마이너스권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강보합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익 실현과 추가 매수의 어떤 갈등권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의 흐름 그대로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네, 추가 상승을 위한 단기 움츠림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구리도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린다고 하죠. 지금이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나 있습니다.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지난 제가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에 진입을 했다. 1차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시에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자. 그리고 하락 시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 구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존스 공업지수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차트는 일주일에 거의 2번씩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외우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이미 지난해 연말에 역회된 쇼일정의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상승한다면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12,75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그것을 돌파하면서 12,8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1차 목표치 돌파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구간대에 진입한 모습이다. 물론 기존의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템포 조절이 필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그리스의 구제금융안이 긴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해외 소식은 좋지 않죠. 그리스 국에서 스트라이크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화 사건도 일어나고 조금 다소 혼돈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IMF 때 그런 모습을 많이 겪었었죠.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고 의아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독일 시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위기감, 재정 위기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때요? 예, 결국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승하는 거죠. 그러나 독일 증시장도 7,000포인트 1차 고점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다. 그럼 뉴욕 증시에 이어서 독일 낙스 지수장도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는 있으나 단기 차익 실현도 고려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중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2월달 들어서도 자, 미국과 이제 유럽 시장이 단기 고점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기조가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여러분에게 어필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 때문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시장은 이미 뉴욕 증시가 이끌면서 전 세계 시장이 동반상수할 때 오히려 하락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해외 증시들은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을 찍었는데 중국 증시는 언제? 더 늦게 찍었다는 거죠. 지난달 초에 찍었죠, 저점을. 그래서 이제 장기 저항 추세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상승 전환.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시장의 안정화는 세계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저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아직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과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이걸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상승 시에 한번 이익 실현할 필요는 있겠지만 하락 시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외 증시 보시면서 지금은 템포 조절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글로벌 경제 지표 일정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건지 함께 좀 짚어 주십시오. 네, 시장 상황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환율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지표 일정이죠. 근데 이번 주는 경제 지표 일정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환율이 오늘은 하락 출발했어요. 오늘은 1123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121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환율이 1원 상승하면서 1124원 80전입니다. 환율도 그렇죠.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죠. 주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이 주가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은 이번 주에는 1100원 선과 1150원 선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의 움직임이 왜 중요한다는 점은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사항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다 하는 점입니다. 1100원 선이 붕괴된다면 그렇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수출 전선에 이상이 낍니다. 또 1150원 선이 돌파된다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출 관련주는 좋습니다만 수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죠. 수입을 해서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의 종양이 국내에 미치는 경기적인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주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100원 선이 붕괴될지 1150원 선이 돌파될지 여부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는 1100원과 1150원 사이에서 안정화만 보인다 이렇게 횡보만 해준다면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안정화 보이는 한은 상승기조 추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자, 경제지표 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경제지표 일정은 금주에는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 여부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14일 날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유로 산업 생산. 그리고 15일 날은 유로 4분기 GDP가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1월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 2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자, 금주에는 16일 날이 좀 중요하죠. 예. 뭐가 발표되냐면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 1월 주택착공 건축 허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CPI가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 일정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16일 날 있을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경제지표보다는 수급 구조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환율 체크해 주시고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주신다면 매매 전략 세우기에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오늘장에 국한된 투자 전략 좀 짜주시고요. 지난 목요일에 현대중공업, 삼성, SDI 사보자 하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수 추천주로 주실지 듣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간 전략은 여러분에게 모두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금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상승 시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락 시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가 다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이미 주간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밀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크게 하락하는, 다시 말해서 10포인트 이상 두 자릿수 하락을 보인다면 이건 매수입니다. 분할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그런 몸의 전략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5장 들어서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한번 이익 실현 해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해보는지 준비한 차트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2,000포인트 돌파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자, 주가의 저항에는 그렇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직전 고점대죠. 예, 직전 이렇게 고점대 올라가려면 여기 직전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한 겁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이 직전 고점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의한 저항선대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올라가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눌리면은 거기에 맞고 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에 의한 가격에 의한 저항선대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1000포인트, 1900포인트, 10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 돌파하면은 심적인 영향으로 한번 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논리뿐만 아니라 2000포인트 이상, 2020포인트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형성됐던 지선 라인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저항선은 지금 1900선의 저항선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0포인트부터 2150포인트까지 놓여져 있는 이 물량대가 큽니다. 이걸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2000포인트 돌판 이후에 좀 쉬던지 2000포인트 근접해서 쉬던지 이렇게 한 번 더 롤릭을 보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국면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주간으로 본다면 주 초반에는 관망, 매수는 주 중반 이후로 놓쳐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수 관심 종목입니다. 금주도 지난주에 제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주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변하지 않고 금주도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종목으로 두 종목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과 삼성 SDI를 선정해 봤는데요. 현대중공업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 국내 대표적인 조선회사죠. 선박 해양 플랑통 업체입니다. 적정 매수대가 제가 30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32만 원대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 현재는 얼마냐? 4,000원 하락한 32만 4천원이네요. 예, 32만 원을 전환 시점. 그럼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중공업에 제가 좋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밑으로 수직 하락하는 가격의 조정.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 자, 이제 언제 상승하냐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아래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떤 세력이 진입하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장기 저항 추세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2만 원대에서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저와 같이 전략을 세우면서 30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조금 수익이 냈다 하여 홀딱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그리고 오히려 눌림목을 이용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대표적인 PDP 업체고요. 또 PDP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형상이 기대가 되고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10정은 바닥 탈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대가 14만 원대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SDI 조정을 받으면서 1,500원 하락한 15만 원이네요. 이 종목도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죠. 14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조금 더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14만 원대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금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강태공이 낚시를 하듯 강태공이 위수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했다고 하죠. 그 고사가 유명합니다. 그것은 낚시가 좋아서 낚시를 했다기보다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과 때를 기다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상이 됐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은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낚시하듯이 무슨 그물이나 투망을
납딜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듯이 여유롭게 매매 전략을 세우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조정을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역시 지난해 상반기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하반기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기 저항 추세선을 막 돌파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가 역시 14만 원을 전환 시점, 이 라인이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도 장주 늘림을 활용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분할 매수 전략을 펼쳐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의 청기누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200일선 코스피가 지지를 확인한 후에 매수하자 하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이번 주에 2000포인트 안착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꺾이지 않는 상승 추세가 예상된다. 긍정적인 관점을 내주신 거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이 우려되는 장이다. 신용훈 연구원과는 다소 상반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 새롭게 등장을 하셨는데요. 수급에 초점을 맞추자 기술적인 조정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총 5가지 종목 있으시고 주식 100% 들고 계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1% 수익을 냈고요. 오성 LST가 가장 많이 수익을 내주고 있네요. 23% 수익, 또 삼성증권 역시 10% 이상 수익을 냅니다. 한국업 정밀기계는 오늘 장에서도 3% 이상 급등하던데요. 이제 수익은 6% 이상 나게 됐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이 남아 있고요. 매도하신 종목이 있으신데요. 현진소재입니다. 현진소재 수익이 16% 가까이 났고요. 목표가가 달성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양홀딩스, 현대모비스, 다산네트웍스까지 세 종목이 있으시고요. 지금 현금은 70%이시고요. 수익은 모든 종목이 나고 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옵트론텍이 3.4% 수익을 내주고 있고 OCI가 매수가 대비해서 0.8%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마크로젠, 기산텔레콤 최근에 매수를 하셨죠. 두 종목 모두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2%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님께서 오늘부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데요. 현금이 100%셨는데 두 종목을 매수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산업 20% 비중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25,000원 주셨는데요. 국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또 한 종목 매수를 하시는데요. 한진 PNC입니다. 30% 비중으로 현대산업보다 더 큰 비중을 실으시는 거고요. LCD 및 인쇄사업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매수가 9,700원 주셨는데요. 연결되는 날 이 종목 매수하시는 이유 같이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희 전문가가 1위, 3위에 모두 세 종목을 올리셨는데요. 오성 LST가 23% 수익을 내주고 있고 그 밖에 두산 인프라코어, 삼성증권도 2위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형훈 전문가 현대모비스, 삼양홀딩스로 4위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 부동의 1위시죠. 200% 가까운 수익을 쌓고 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13%, 또 박성희 전문가가 10% 누적 수익률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봤고요.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200일선 지지한 후 매수하자 하셨는데요. 코스피 200일 이평선 즈음이면 한 1950선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까요?
지금 1950이나 1960선 정도까지 조정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외국인도 기관도 전부 현물 쪽이 아니라 선물 옵션 트레이딩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아주 대반 악재가 약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쉽게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3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 공백 자체가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받지 않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시장 흐름 어떤 분석하시는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포트 종목들 보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세 종목이 지금 수익률 베이스 5, 1, 2, 3위를 기록 중인데요. 5종목 있으신데 전 종목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네, 일단 오성 LST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성 LST는 이번 주 정도 해서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OCI를 기준으로 저점에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수 2000선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옮겨가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 시점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랑 한국 정밀기계는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40% 가지고 있다가 작은 종목, 큰 종목 그냥 기계를 두 개로 나눈 것뿐이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금 좀 보시면 중국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양봉에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는,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1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중국 지수에 조금은 집중을 해서 가져갈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한국 정밀기계도 마찬가지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고 하면 2만 원대 밑에서는 한국 정밀기계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BR 10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난하게 중국만 보고 우리나라 경기와 무관하게 들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성 LST는 이번 주 차익 실현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차익 매물과 그리스 우려에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긴축안 승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상승한 2,000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세가 둔화돼 2,000선을 내준 상태인데요. 현재는 4포인트 상승한 1,99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948억 원, 기관은 49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9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30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시초가 후부터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보 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91억 원, 기관은 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58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전 하락한 1,123원 70전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최종 승인 여부가 속가역을 곤두세운 가운데 2차 구제금융 지원에도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원 상승한 1,12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강세 보이며 10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38% 상승한 22만 500원에, 기아차는 2%대 강세 보이며 6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0.3% 강세 보이며 4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2만 6천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오일은 약 3% 약세 나타내며 1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6% 상승한 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0.8% 약세 보이며 35,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강북합권에서 26,850원에, 포스코 ICT는 0.5% 강세 보이며 8,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 강세 나타내며 3,630원에, SFA는 2% 강세 보이며 57,000원에, 동선은 강북합권에서 3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M은 0.36% 상승한 55,200원에, 젠백스는 0.6% 상승한 38,1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2% 강세 나타내며 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T 대표주인데요.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1% 이상 급등하며 외국계 매수세가 창고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32%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2% 강세 나타내며 2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9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경협주입니다.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데요. 로만소는 3% 강세 나타내며 3,960원에, 좋은 사람들은 2% 강세 나타내며 2,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선도전기는 2% 상승한 3,1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와 삼성이 러시아 철도 프로젝트를 두고 외국 기업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에 놓여 있습니다. 세명전기는 1% 상승한 6,450원에, 대아TI는 강북합권에서 1,750원에, 대호AI는 0.5% 상승한 2,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인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한국실용로봇연구원 출범과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장 등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2,2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퍼스텍은 5% 강세 보이며 2,195원에, AD칩스는 2% 강세 나타내며 2,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코스피가 2,000포인트 다시 돌파하면서 출발이 됐었고요. 장종에는 2,07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997선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시장이 2,000포인트에 안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2,000포인트 안착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가 우선 초기에 상승 매물을 상승할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탈 때 그 매물 소화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자꾸만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1,800포인트 전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2,000포인트까지는 상승의 초입 기준이거든요. 예, 따라서 그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매물 소화가 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하려면 에너지 축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가 좀 주춤한 것도 뭐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종목들이 확 넘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지금 현재 그동안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한번 1차 상승 마디를 다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정 타이밍을 저가 매수의 단기 형태로 저가 매수를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바닥권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풍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노림수를 가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식은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이어서 최병근 전문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 듣겠습니다. 오늘 포트 변경이 없으신데요. 5종목 모두 수익권에 있고요. 어떤 종목 다시 AS 받아볼까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조금 더 특징적인 진행을 보이는 것이 역시 OCI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마이너스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고유가입니다. 특히 그 중동산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 7일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는 계속해서 그 고유가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든가 아니면은 고유가 자체 때문에 그 이득을 보는 그런 기업들이 자꾸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은 더더욱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또 원자력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또 그 LED 조명 이런 쪽이 지금 계속 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타이밍을 계속 노려주셔야 되고 또 이미 공략을 하셨다면은 차분히 끝까지 좀 끌고 가시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 사이에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은 그 조정을 넘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삼성 테크윈이나 그 다음에 또 신규로 상승세를 새롭게 타고 있는 SM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의 진행은 뭐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다들 상승 초입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여유인 것이지 뭐 현재로서는 상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심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 탈출해서 지금 순조롭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그대로 보유를 전략을 쓰셔서 주가 상승을 노리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샘플러스 최병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리스 의회에서 긴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긴축안 조건을 놓고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로존,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스 이슈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에 좀 나왔던 이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의회에서 2차 규제금융안, 그러니까 지금 뭐 트로이카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내세운 조건을 좀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규제 금융안이 한 1,300유로인데, 그러니까 긴축안이 협상이 돼야만 이제 트로이카 쪽에서 그러니까 트로이카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그 자금이 이제 집행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긴축안을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서 승인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2차 금융안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좀 자금 집행이 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리스 자체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은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파업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긴축안이 사실상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지금 그 그리스 경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유지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이다는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이슈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은 그리스 뉴스에는 좀 휘둘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핑계거리로 그리스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은 없었고요. 하지만 이 기관들의 이탈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시장이 충격받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좀 휘둘릴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EFSF, 그러니까 지금 자금을 지원할 방안들을 계속해서 좀 모색 중이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장은 그렇습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일단 밀리면서 그러니까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강보합까지 지금 왔죠. 근데 그 원인은 기관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 쪽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2,000포인트에서는 매수와 매도와의 힘이 좀 팽팽한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지수대겠죠. 2,000포인트. 그동안에 그러니까 안착 후에 2,200까지 돌파 후에 밀리고 나서 아무래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수대를 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돌파 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이나 원금 회복 아니면은 바닥권에 사신 분들에 대한 차익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 저항대는 강한 저항대일수록 일단은 돌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안착까지 해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거기만 돌파되면 주가는 한 차례 급등의 흐름이 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기관들은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 주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기금과 투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신과 기금의 매도가 좀 줄어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지금 지수 상태는 뭐 크게 급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매물 소화 과정에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수급 상황이나 모멘텀은 없거든요. 예, 지금 해외에서 뭐 긍정적인 이슈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 문제나 뭐 기타 포르투갈 문제나 아니면 이탈리아 지금 국채 만기 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즉 코스피에 대한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를 지금 생각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중소형주 대응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좀 매집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경우, 그러니까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차츰차츰 좀 줄여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포트가 100이라면은 한 40%가량은 대형주를 좀 확보를 하시고 그 이상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놓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현금으로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소형주에 대한 단기적인 매매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네. 어떤 업종이 좀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경기 민감주가 지수 상승 시에는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이 좋죠. 근데 예. 이제 오늘이나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그 업종들은 화학이라든지 조선, 그러니까 건설, 그러니까 이들 업종인데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굳이 화학 업종만을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매도를 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실적 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뭐 경기가 좀 좋지 않아지는 사이클, 그러니까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봤을 때 화학 업종 앞으로의 성장성은 물론 좋고 경기가 개선이 되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도가 좀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바닥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화학 업종에 대한 신규 매수는 일단 좀 보류를 하시고요. 기보유자들, 그러니까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2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전기전자,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조선 쪽이나 기계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개선되면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의 성격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금융업종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 투자 전략 잡았고요. 잠시 뒤에 홍희진 팀장님 관심 종목 듣기로 하고요.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는데 흐름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오늘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주십시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하락폭 지금은 장 시작 이후에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78% 하락한 2333.5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본토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기조 이끌어 나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350선에서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50과 230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갈 확률 높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월 무역 흑자 273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가 3.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10% 이상의 큰 폭의 하락폭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올해 무역 수지 흑자폭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올해 상반기에 지준율 인하가 4차례 정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소비자 물가지수 4.5%로 발표가 났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절적 요인이 컸던 부분인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의 둔화폭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8.5% 내외일 것이라는 국가정보센터의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중국이 경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움직임, 관망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235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2300과 235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오늘은 네. 사볼 만한 종목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살 종목들은 있죠. 예. 근데 타이밍이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인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수익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셔갖고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많이 내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내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타이밍 좋게 먹는 걸 좀 목표로 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루멘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뭐 LG이노스도 그렇고 서울 반도체, 최근에 LED 업체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LED 산업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자체도 그렇고 공급 과잉,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조금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서 상품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지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LCD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LED TV에 대한 지금 시장 개선 기대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츰차츰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안에서도 이게 지금 이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갖고 온 좀 루멘스인데 그 종목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LED TV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쪽에 지금 매출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은 11월달, 12월달 고점을 이번에는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항선이 이번에는 지지선 역할을 참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7,000원에 대해서 쌍바닥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주가는 윗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강했을 때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오른다라면은 단연코 그 안에서 좀 선두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수준이겠죠. 한 7,600원 이하권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481선보다 좀 낮은 가격 한 8,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7,100원, 박스권 하단보다 약간 좀 높은 가격인데 한 7,100원 정도 손절가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등을 보이기 힘든 만큼 현재로서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오히려 좀 대형주보다 큰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 오늘장 관심 종목은 루멘스였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